혹시 우리 사회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게 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후경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바로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인의 4대 문화병에 대해서 말이죠.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럽에 엄청난 부자가 살았는데 이 집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옥이 될 수도 있었대요.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어떤 나라 사람들을 고용했느냐, 이 조합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적 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개념, 문화병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 진짜 병에 걸렸다는 게 아니고요. 뭐랄까, 한 사회가 겪는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집단적인 심리 습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4가지 병은 이렇습니다. 화병, 탓병, 눈치병, 그리고 괜찮아병. 마지막엔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지 결론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병입니다. 여러분, 화병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얼마나 한국적인 거냐면요. 아예 세계 정신의학계에서 화병이라고 우리말 그대로 공식 병명으로 인정할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화병은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풀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은 분노가 몸과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 우리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인내를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로 누가 이 화병을 앓았을까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양반 밑에 서민들,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들, 특히 시어머니 밑에 며느리들, 그리고 또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개인의 욕구를 억눌렀던 모든 사람들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원동력이 됐던 우리라는 집단주의, 그 희생정신이 역설적으로는 개개인의 가슴에 풀리지 않는 한과 화병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 뒤에 이런 그늘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억눌린 감정은 안으로 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나오기도 하죠. 그게 바로 2번째 병, 탓병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잘못되면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거죠. 저자가 겪은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10대 딸한테 짜증나! 라는 말 좀 그만하라고 했더니 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알았어. 앞으론 엄마 아빠 때문이야. 라고 할게. 라고 했대요. 와, 정말 탓병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는 한마디 아닌가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귀인 이론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원인을 어디로 돌리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전통적으로 동양과 서양이 정반대였다는 점입니다. 서양은 보통 외부 환경이나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동양에서는 다 내 탓이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는 문화가 더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떨까요? 여기서 바로 이중심리 구조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히 회사 생활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서구화돼서 개인주의적이고 남 탓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특히 가족관계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집단주의적이고 내 탓을 하는 전통적인 모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자, 이렇게 누가 뭘 잘못했는지 누구 탓인지가 애매하고 복잡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제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하고 속뜻을 파악하려고 애쓰게 되죠. 이게 바로 3번째 병, 눈치병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밖에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손주를 보면서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자, 이 말,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만약 눈치가 없는 며느리라면 정말 그냥 아이만 쏙 안아서 시어머니께 드리겠죠. 하지만 눈치 빠른 며느리는 그 말에 숨겨진 진짜 명령을 알아챕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애는 내가 볼 테니 너는 어서 가서 빨래 걷어라.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서 이해해야 하는 책임이 듣는 사람, 즉 며느리에게 있는 거죠. 조아리의 창이라는 심리학 모델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서양 사람들은 보통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열린 영역에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편이라면 동양 사람들은 나도 내 맘을 잘 모르고 너도 당연히 모르는 이 미지의 영역에서 애매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치껏 알아들어야 하는 거죠. 이 눈치 문화가 그냥 좀 피곤한 수준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사장이 퇴근하면서 직원에게 불 꺼라고 말했는데 직원은 정말 전등만 껐어요. 근데 사장의 진짜 의도는 난로를 끄라는 거였죠. 결국 그 난로 때문에 회사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비극이죠. 자,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를 꺼리고 갈등을 피하려는 문어는 결국 네 번째 병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괜찮아병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에이,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사실 이 괜찮아병은 정의라는 아주 따뜻한 우리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규칙을 칼같이 지키는 것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나 화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 자체는 참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흐르면 이번 한 번만인데 뭐 괜찮아. 아무도 안 보는데 괜찮겠지? 5분 정도 늦는 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대충 넘어가는 문화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괜찮아병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인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재난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병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한국 문화는 문제가 많아 이런 결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결함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정말 숨가쁘게 변화하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 그런 증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빗대어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보통은 먹고 사는 생리적 욕구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오잖아요. 그런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특이하게도 개인의 안전보다 우리라는 집단에 소속되려는 욕구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유용하고 힘들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참고 따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한 이 문화병들은 단지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과 문화병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